지난 11월 6일 날 제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에 도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 어떤 도전을 하셨어요? 저기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서도소리 이수 시험인데요. 시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시험이 지금 국가고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수자가 되려고 그 시험에 아주 그냥 힘차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만이 알면은 내막 같네. 가장 깊은 정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녹았다. 선생님은 30년 국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있다고 시험을 따로 보세요? 현재 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웬만한 데는 제가 국악인으로서 이름도 많이 알렸는데요. 네. 이제는 나라에서 치는 시험에도 도전을 해서 당당히 합격을 해보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도전을 해서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과목이 경기민요는 12작가라 해서 12곡을 해야 되는데 서도민요는 한 곡이 더 많아서 13곡을 좌창이라 그래서 앉아서 해야 돼요. 근데 한 곡을 부르는 시간이 8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5분을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외워서. 네, 외워서요. 그런데 이제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몇 번만 읽어보면은 금방 줄줄 그 가사가 외우는데 이제 제가 7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자꾸 앞에를 기억을 하면 뒤에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안 나는 그 생각 안 나는 가사를 외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제가 가사를 외우는 꿈을 꾸고 했어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정말 꿈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온 마음을 다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좀 한 소절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에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20리 못 가서 불안당 나고 30리 못 가서 되돌아오누나. 에헤헤 오야 어이야 더야 내 사랑아.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 잘하네요. 네. 선생님 이 정도면 어떻게 합격 목걸이 받으셨어요? 60조 후에 공개됩니다. 애석하게도 애석하게. 애석해?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 사람과 동등하게 이 시니어인 내가 시험에 같이 봤다는 것만도 저는 대만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예. 나의 도전은 천국까지 갈 거니까 제발 나를 이제 말리지 말아주세요. 전 꼭 이수자가 될 겁니다. 아유, 멋지시다. 예. 시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집념의 사나이시네요. 집념의 사나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오연승 선생님의 합격 소식만 저희가 목 빼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 합격하실 때까지 한글로면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어느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2006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사업도 정리하고 또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 다행히 또 요즘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인력사무소를 가서 일거리를 찾았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공사장에서 심부름 하는 것, 예.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또 채소 따는 것, 이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하면은 일당 한 12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뭐나 12만 원 당첨됐네. 이렇게 자랑을 하지요. 예,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특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근데 몸은 좀 고되셔도 이제 그 일당을 들고 그쵸 보람이 있잖아요. 맞아. 뭔가 고기라도 좀 굽고 예, 몸보신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삼겹살 파티? 예. 고생한 아내하고 또 장모님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짬뽕이거든요. 그래서 짬뽕을 대접해드리면은 예. 장모님께서 사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맙네 그러시거든요. 보람 있으시겠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네. 일자리가 또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좀 일자리가 많아져서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예. 잘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았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예. 짬뽕 많이 대접하실 수 있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사실 경력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경력을 바꿔서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건데 일자리 구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시니어들이 모이면 일자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자격증을 따면은 구직하기도 쉽고 일자리가 생긴다 해서 저도 재작년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혹시 우리 시니어 자문단 중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이거 봐. 많으시네요. 네 분이나 우리 진짜 차경수 선생님도 그렇고 신우섭 선생님도 그렇고. 따시고. 근데 저는 박종석 선생님께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시는 건 사실 취직을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일자리를 바로 좀 구하실 수 있었는지. 이게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 시험도 보고 예. 실기도 합격해야 하고 네, 맞아요. 비용도 수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야 자신 있게 요양병원 세 곳에 갔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입니까 해서 제 실제 나이는 70대 중반입니다 했더니 집에 가서 편히 쉬시죠. 70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인인데. 내가 철인대에 100번 우승한 사람이고 20대하고 시합을 해도 지지 않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 했더니 세심하고 꼼꼼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예. 남자가 하면 이게 두툼한 손으로 뒤집었다 놓았다니까 제가 만일에 요양원에 있어도 남자 허락하겠어요 여자 허락하지?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체격도 좋고 힘도 좋은 사람을 지금 안 써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나이 들은 시니어들의 현실 같아요. 어려워. 그 현실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시니어 구직자에 대한 선입견의 벽이 아직도 이렇게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종섭 선생님이나 우리 박용수 선생님처럼 시니어 분들 가운데 일자리를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52% 그러니까 반 이상이 생활비의 보탬을 되기 위해 다음으로는 37.7%가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뭐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인 좀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시니어가 일하는 법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경험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신우섭 선생님. 네. 제 아내가 중도 중증 장애인으로 지금 18년째 이제 응을 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18년째 간병을 해야 되죠. 근데 여태 제도가 하나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생겨서 저희 아내에게 활동 지원사라는 분이 이제 도우미가 되어 옵니다. 활동 지원사. 예, 하루에 한 5시간씩 도와주고 가시죠. 그렇군요. 저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활동 지원사가 와서 일하는 동안에 제가 싫은 것보다는 나도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아니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안 쉬고 싶으세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천사세요. 천사시다 진짜. 예, 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죠. 네.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직은 이 나이에 내가 쉴 수는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박종섭 시니어 분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미 올해 따난 가지고 상태입니다. 이미 갖고 계시고. 네. 활동 지원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걸 알아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는 3일간을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활동 지원할 수 있다는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수료증을 받고 지적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활동 지원을 갔습니다. 가서 책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시고. 대화도 해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같이 음악도 들어주고 음악도 들어주고. 근데 주로 대화를 많이 하죠. 근데 말씀드리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얼마나 그러면 인연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 예, 도와주신 그래서 2014년부터였으니까